알리익스프레스나 터보나 입점할 때 카테고리마다 전부 다 달라요. 만 3세 이하의 유아 관련 상품이라든지 식품 쪽 등 중국 거를 선호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예요. 매출을 미친 듯이 내고 돈을 벌어야지 하기보다는 자본금과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경기라고 하지만 현재 시점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전체 이커머스 구조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챗GPT의 등장이며 계속해서 나오는 AI의 고도화된 신기술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실체가 도드라지게 뚜렷하게 시대의 트렌드를 잡아갈 만한 자리 잡은 혁신적인 모델은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판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거죠. 지금은 라운드 1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예를 들면 라운드 2가 되었다면 그리고 IT 산업이 고도화돼 가면서 라운드 3가 시작이 되고 현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항상 매 라운드가 바뀔 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바뀌는 시대에 어떤 적응을 하고 모두가 그 시대를 따라가는데 적당한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변화가 오긴 한 것 같지만 당분간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는 여러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혼란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커머스의 판은 분명하게 엄청 많은 발전을 하면서 수직 성장을 이루면서 자리매김을 하겠죠. 아직 새로운 라운드가 어떠한 형태로 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하지만 뭔가 눈앞까지는 왔다는 말입니다. 현재 여러 경제 뉴스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중국의 쇼핑 앱들의 한국 시장의 습격은 분명하게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브랜딩을 가속화한다고 이제는 브랜딩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각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브랜드가 수명이 얼마나 될 거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브랜드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쿠팡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형 플랫폼들 뿐만 아니라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게임 회사들까지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출발과 동시 많은 투자로 적자를 보면서 사용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일정한 임계점을 지나가면 그 그래프를 드라마틱하게 올려 임계치를 넘어야 독과점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풋 대비하의 아웃풋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망해서 쓰러지거나 M&A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쿠팡 역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격이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불과 지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익스프레스의 쇼핑 앱의 국내 사용자가 613만 명을 넘었고 제대로 한국에 런칭을 한 지 이제 4,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테무 역시 티무라고도 하죠. 국내 사용자가 200만 이상 쉬인 어플까지 합치면요. 중국 직구 3개를 합친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업계 2위의 11번가, 즉 800만 명의 숫자도 고스란히 뛰어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 올해 초쯤 영상에서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입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브랜딩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수요층이 현재는 분산되고 중국 직구로 엄청나게 많은 고객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 내년 한국 물류센터까지 차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688까지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테무에서 쇼핑을 직접 해보고 느끼는 것이 정말 너무 싸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중국 앱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들은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상거래의 발달 속도는 체감을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대중화가 되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테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무라고도 하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테무는 중국의 소셜 커머스 기업 핀더더 산하의 플랫폼으로 저렴한 상품들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중국의 생산업체와 세계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판매 및 배송을 진행하는 쇼핑 플랫폼입니다. 앱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손쉽게 직구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와 유럽에서도 이미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이면서 올해 7월 1일 일본 출시를 시작으로 7월 24일 한국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출시 3개월 만에 쇼핑몰 앱들 중 신규 사용자 수의 증가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터보랑 중국 유통 사업을 계속해서 저는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입점도 알아봤었는데 입점 수수료는 그리 부담은 되진 않는데 테무의 성장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터보나 입점할 때 카테고리마다 전부 다 달라요. 중국 플랫폼은 보증금 이라는 어떤 명분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터보 운영이나 알리익스프레스면 1688, 테무나 핀더더의 입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업자를 갖추고 한국인의 신분보다는 중국인의 신분의 사업자가 있어야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처럼 광고비가 물론 존재하고요. 광고 효율은 역시 터보 기준으로 한 5, 6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줄어들고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까지 D2C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플랫폼들이 나와도 중국 공장에서들은 쳐다들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도 역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등의 상승과 더 많아지는 공급자들의 시장 싸움으로 오히려 중국에서도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는 지난 것 같다고 말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도 유튜브 및 틱톡을 활용한 돈을 버는 방식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서 자리매김 중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대체로 유행이 한국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온라인 강의, 구매 대행 강의, 쇼핑몰 강의, 유튜브 잘하는 법, 동기부여 성공학 등등의 교육이 한 차례 몰아치고 가서 지금은 끝물이지만 중국은 한창이죠, 지금. 동기부여 강의를 제 중국 직원들은 인생 강의라고 하던데요. 빨리 중국에 오셔서 유튜브 인생 강의 하라고 떼돈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중국 쪽 유튜버들 및 강사분들은 실력이 장난들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말들을 잘하고 실력 좋은 분들이 엄청 많고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중국의 유튜브에 한번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쇼핑 앱까지 이커머스 시장을 덮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판의 전체 시장의 변화는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아직은 뭔가가 뚜렷하게 자리매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새로운 것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고 하는 이 어수선한 총체적 난국 시기에 잘 나가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깔리면서 정작 힘든 사람들은 너무 많이 힘이 드니 요즘 들어 정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너무 딥한 정신병은 아니어도 수면장애나 불안으로 인한 집중도 저하 및 극도의 초조한 상황들이겠죠. 정말 계속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은 커졌을지 몰라도 변동비용까지 같이 상향이 되고 재고자산까지 같이 본다면 엄청난 손실들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딱 지금 시대의 서비스나 교육업 쪽으로 특화되어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요. 물론 수많은 프로그램들 역시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또 따라 나오게 되고 IT 쪽도 시작 때의 성장이 길게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또 이어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조금 더 추가해서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새로운 게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졌으며 현재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새로운 라운드가 자리매김할지는 정말 모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있는 분들은 큰 리스크를 안고서 IT 사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대표님들보다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총체적 난국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요. 상품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 그리고 마인드적인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적인 측면으로는요, 중국 거를 선호하지 않는 상품을 잘 찾아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KC 인증이라든지 너무 악조건이겠지만 만 3세 이하의 유아 관련 상품이라든지 식품 쪽 등 중국 거를 선호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국산이든 중국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먹을 거라든지 특히나 유아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소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다매까지의 전략으로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서비스나 상표 또는 상품을 오히려 수출을 하는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무적인 측면으로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원싱의 개념은 가져가시되 메인은 있어야 되겠죠. 잠시라도 집중을 잃게 되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업무의 다각화에 도전하시면서 현재 환경에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리스크가 적은 투자로 새로운 방면을 부딪혀서 자꾸 나에게 맞는 길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수익을 냈다면 수익의 다각화, 여기서 200만 원, 저기서 200만 원, 또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선 100만 원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문에 발을 걸쳐보는, 꼭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도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모으는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활용해서 유튜브든 SNS든 오픈 채팅이든 카페든 지식인의 나의 등급을 높이든 블로그면은 블로그, 다각화를 실행해 보면서 사람들을 좀 모아야 최대한 앞으로의 시대가 크게 변화하여 자리매김을 했을 때 바로 순발력을 내서 나도 같이 수직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진짜? 하기보다는 다방면에 발이라도 넣어놔야 따라갈 수 있고 기회는 올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상품 판매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위탁 판매나 사입의 구조보다는 변형을 하고 기획을 통한 사입 및 제조로 나만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만들고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앞으로의 시대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살면서 해볼 수 있는 여러 장르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시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의 측면으로서는 이 얘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이 너무 어두운 통로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실까요? 목표란 것을 때로는 낮게 잡을 때 비로소 눈 바로 앞의 상황을 하나씩 보면서 속도를 줄이고 집중해서 차근차근 움직이다 보면 사고도 나지 않고 에너지도 비축시켜 빗줄기가 결국엔 약해지고 멀리까지 시야가 트였을 때 그때 미친 듯이 맘 편하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운전을 잘할 줄 안다고, 잘하고 싶다고, 잘 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현재를 조급하게 보낸다면 더 큰 사고가 나서 앞이 화창해졌을 때, 남들이 다 속도를 내고 있을 때 고장이 난 자동차를 고치느라 그때 더 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더 큰 위기가 현재 와서 살기 위해서 몇 억 버는 대표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리스크가 클 테니까요. 그 누군가보다 더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비전이 아닌 내 눈앞의 문제만을 보고 작게 하나씩 여러 다방면의 나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찍어봅니다. 브랜드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내셔널 브랜드와 일정 카테고리 안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상품으로 이름이 좀 나여 있는 네임드 브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표이긴 하지만 절대 규모나 리스크가 너무나 큰 내셔널 브랜드보다는 한두 상품을 메이킹해보는 후자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판매의 본질에 맞는 스킬들과 사람을 모으는 것에 전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처럼 성장은 느려도 첫 영상부터 변함없이 지속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팔아 돈을 번다는 것이 절대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내셔널 브랜드 지금은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의 수명이 짧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하나를 기획을 하고 나만의 상품이 필요하고 하나를 팔 줄 알아야 다른 것들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몸을 웅크리되 여러 발을 걸쳐두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 아직 새 라운드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팀이 있다면, 만약 내 팀원이 있다면 팀원의 합을 맞춰야 하는, 팀원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셔서 더욱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라운드 시작 전에 힘 빼지 말고 미래의 걱정을 조금은 더 뒤로 한 채 최대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과 대화를 충분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앞이 그래도 조만간은 좀 보일 것 같아요. 시작 전 발버둥 치면 무조건 가라앉습니다. 시작한 다음에 뛰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메꿔야 되는 상황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여유를 더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앱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잖아. 이젠 가격으로도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안 사? 절대 상관없단 말이야. 전 세계의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 누가 비싼 한국 거를 선호해? 그런데 여유가 조금 있는 셀러들은 한국 상품 유통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계속 우리랑 발맞춰온 공장들이 있다면 피만 안 섞였지 식구거든.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릴 게 아니라면 공장에서 두 손 두 발 들기 전까지는 적어도 소비자들한테 우리나라 공장 거 소개는 시켜줘야 돼. 이것도 셀러로서의 임무라는 거야. 살면서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개같이 힘든 상황이 오잖아? 친구가 나 도와줄까? 안 도와줘. 결국 이분들이 나를 엄청나게 도와준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면은 중국 공장장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장들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게 내 경쟁력이 되는 거고, 셀러는 마진만 남겨서 내 배만 채우는 돈 버는 포지션이 절대 아니야. 그런데